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설마 했는데 북한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랬네요. 자, 대북 전단 비판으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비방, 이어서 DMZ를 요새화하겠다. 이 경고에 이어서 오늘 2시 49분에 오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자, 이거 뭐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닌가, 얼르고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화가 난 국민들도 참 많을 듯한데요.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하지만 예상됐던 수순이고요. 예.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시나리오는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박지원 전 의원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 예. 폭파이 쉬운데 결국 충격요법입니다. 예. 남북 연락사무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럼 또 금강산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금강산이 한 번 더 폭파될 가능성이 있어요. 금강산이 폭파? 네, 금강산에 우리 측 현대 아산이 만들어준 그 숙소가 있죠. 시설이 있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런데 그거 뭐 지난해 말부터 흉물스러워진 시설을 뜯어가라, 철거해가라 이런 얘기 했었죠. 예, 했습니다.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거 폭파할 것이다. 우리가 없앨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 폭파할 것이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습니까? 최근에도? 네네. 예.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재투자해서 그럼 좀 현대화된 시설로 이 리노베이션 해줄 테니 만나서 협의하자 그랬는데 통신선으로만 연락이 왔었고 만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만 협의하자. 철거해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만난 지 2주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 시나리오를 이제 준비해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엄포는 계속 나왔었죠. 분위기는 경색되고 있었고 사실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큰데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인데 그렇죠. 이건 북한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큽니다. 대선 이후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선택한 이제 타겟은 남쪽입니다. 이제 남한 때리기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6월 4일부터 노골화가 돼서 지난 토요일 13일 밤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두 번째 담화가 나온 날로부터는 이제 사흘째 전격 폭파에 들어갔지만 6월 4일부터 이미 이제 폭파 엄포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옵션을 여러 가지를 늘어놓습니다. 가장 센 것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파기하거나 남북 연락 사무소를 그때는 이제 폭파라고는 안 했고 폐쇄하거나 이제 이런 이제 옵션들을 쭉 나열했다가 13일 날 이제 폭파 언급을 하고 군 참모부에 이제 어떤 그 공격권을 위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이것은 군이 결정한 건데 제가 좀 냉철해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남북 관계의 이런 그 합의 사항을 북한이 이제 위배하거나 어떤 공격적으로 전환할 때 이것은 반드시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지시도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관측이 가능한데 이 악역을 남쪽을 때리는 악역을 김여정 부부장에게 넘겼다. 좀 힘을 실어주는 건가요, 김여정한테? 힘을 완전히 실어주는 거죠. 2인자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 지난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동안 두문 분출을 할 때 원산 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때 이제 영국의 매체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내의 대북 전문가들이 한 가지 이유가 결격이다. 어떤 후계자가 되기 어렵다. 북한은 군을 통제해야 되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군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군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위에 있다는 위상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어요. 군에게 지시를 하고 군이 이행을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상황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 어떤 지시를 내렸다, 뭐 회의를 했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다만 6월 4일 첫 담화,
그때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폭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매체에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 등장했는데 이 중앙위 노동당 중앙위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경제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미 또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그때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남겨두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북 전문가 일각에서는 자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6.15 20주년을 맞아서 상당히 좀 이 축소된 형태 행사 대통령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로 특사를 보냈고요. 수보 회의를 주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약속한 이 평화의 길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독자적인 남북협력 관계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론적인 언급이고 북한에 대한 선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은 당분간 이 대남 압박을 대적 사업으로 이제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이 폭파는 개성공단 내에 우리가 투자한 건물이긴 한데 우리 쪽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북한 지역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손해는 북쪽이 더 손해입니다. 금강산도 어차피 이제 노후화돼서 쓸 수 없는 시설을 이제 폭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북측 지역입니다. 이거 뭐 건물 철거하고 거기 수습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위험한 대목은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인데요. 비무장지대 안으로 이 군병력을 다시 집어넣어서 세화하겠다. 지금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하고 뭐 화살고지 등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을 함께 하면서 지금 GP하고 초소들 몇 개를 남북은 서로 뺐잖아요.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 중화기들과 이 병력을 철수한 상태였는데 다시 투입하겠다라고 오늘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위험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호전적인 도발을 비무장지대 안에서 하게 되면 교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명 피해라도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오늘 NSC 회의가 5시 긴급 소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수수는 자 군의 발표는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기 태세를 강화하고 엄중한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 이 말이 반드시 나올 거고요. 통일부는 이게 예상됐던 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엄포했던 일이 이제 자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하지만 남북 연락은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또 병행해서 밝힐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아닐 것 같고 조만간 청와대 발로 특사 문제라든가 지금 군통신선을 비롯해서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 4가지가 지난 주 9일부로 차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측이 일방 차단을 했는데 지금 한 라인 하나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국정원과 이 북한 측에는 이 통전 총국, 통전부에 이제 라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뭔가 물밑 접촉이 이제 시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뭔가 지금 우리 절박한데 좀 이제 우리 숨통을 틔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뭐 폭파도 그렇고 이게 보여주기 위한 쇼인 게 확실한데 남쪽에도 부담을 주고 국제사회에 자 우리가 있다 좀 돌아봐 달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이후에 인종차별 시위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의 존재감이 사라졌죠. 미국의 우선순위에선 후순위로 상당히 밀려 있고 대선 전에는 안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원이고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한 가지는 지금 북한 내 주민들의 결속이 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걸기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 북한에서요? 지금? 북한에서 남한을
예. 남한을 규탄하는 걸게죠. 예.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뭐 옥류관 주방장까지 그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네, 뭐 국수를 잘 먹더니 지금 와서는 뭐 하나도 약속을 지킨 게 없다. 배신자다. 무슨 표현까지 나왔냐면 과거의 보수 정권 때 칼을 들고 앞에서 덤비는 것보다 이 가까 친한 척 옆에서 비수를 찌르는 게 더 위험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해요. 참. 그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이 남쪽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지금 걸기 대회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북한 내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데 이 동요는 경제적인 문제, 지금 장마당이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19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속에서 북한 내에 조금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통신선 폐쇄하고 오늘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 다음은 이제 금강산 폭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전방 부대에서 뭐 교전 가능성까지 좀 걱정하게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또렷이 뭐 방법이 보이지는 않고 참 답답한 이런 상황 말씀드리고 자 우리 국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 국회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 법사위를 비롯해서 6개 위원장을 통합당 합의 없이 임명을 했고 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법사위에서 발목 잡힐 수는 없다. 일하는 국회 빨리 만들어야 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책임 정치해야 된다. 이거고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거 이거 지금 독재와 독선의 길로 가고 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필요한 거 아니냐 법사위원장.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결국은 어제 오전에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결렬 선언을 했고요. 협상은 없고 협박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사실은 11대 7 정도까지는 의견이 합치가 됐어요. 이 의석 분포에 따라서 11개를 민주당이 갖고 7개의 상임위를 이제 통합당이 갖는다. 근데 문제는 법사위 하나를 서로 안 놓을 상황이니까 격돌은 불가피했고 협상은 결렬이 됐는데 결국은 법정 시한에서 딱 일주일이 지난 날짜인 어제 원래 8일이 법정 시한이었죠 원구성에. 근데 이때 12일 금요일로 한번 여야가 미뤘다가 이날 사실은 강행 처리가 될 뻔했는데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한 발 물러서서 사흘 더 줄 테니 여야 합의를 해와라. 그렇지 않으면 15일에 단독으로라도 배분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15일 날 어제 결렬이 됐고요.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결국 이제 민주당 단독은 아니고 주도입니다. 여기는 뭐 이 범여권 정당들이 더 있죠.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 외에도 국민의당 3석이 있고요. 또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은 불참했죠. 3명은. 국민의당은 빠졌죠. 그러니까 범여권 정당만 이 민주당 주도로 모여서 민주당만 모여도 사실은 이제 개원이 되는 거죠. 본회의가 정족수를 채웁니다. 그래서 우선은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지금 보시면 법사위 하나로 그냥 게임은 끝입니다. 결렬은 이제 이미 파행은 예고된 거였고요. 법사위원장의 윤호중 의원, 이제 사선 의원이 이제 맡았고 그리고 기재위, 보건복지위, 그다음에 산자위, 여기 국방위, 외통위에 이제 송영길 오선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6개를 가져가고 통합당 몫으로 알짜 상임위를 놔두긴 했어요. 그렇죠. 국토교통위, 또 예결위도 이제 통합당에 준다. 문체위, 뭐 정무위까지, 정보위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뒀는데 문제는 이미 법사위를 선출한 순간, 단독 선출한 순간 이미 이제 통합당은 완전히 돌아섰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무효화하기 전에는 우리는 의사일정 참여 안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럼 18대 0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맞습니다. 합의가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지금 아까 처음에 언급한 북한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시기의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예상컨대 큰 이변이 없으면 오는 금요일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 사실은 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이제 2주째의 끝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때 본회의를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당 주도로 통합당 불참 상황에서 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한 번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지고요. 민주당은 엄청난 부담을 끌어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통합당은 완전히 무기력한 제1야당이 돼버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이 입법부인 국회의 국정 주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정도에 어떤 국정 성과가 나게 된다면 민주당은 잘했다, 책임 정치한다, 이런 이제 국민 여론의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게 또 이제 대선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내년에 통합당의 발목 잡기를 오히려 잘라내고 주도를 한 것이고, 물론 이제 통합당은 지속적으로 이 의회 독재라는 얘기를 비판하게 될 겁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이 의회 폭거 시작이 된 날인데 출발점인데 민주당이 잘한다면 모르지만 민주당이 못한다면 이것이 이제 국회 황폐화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예언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정이 제대로 살려내는 게 하나 없이 성과가 없으면 민주당은 책임을 독박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정부와 민주당 이제 이 정당이 의회 내에서 독주를 했는데 만약에 경제가 좀 살아난다든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지표가 민생 지표가 좋아진다든가 하면 이거 봐라, 야당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김종인 체제의 선택인데 여론전을 잘 펴야 돼요. 어차피 소수라 버팅기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국민적인 동정 여론이든 아니다, 통합당이 이런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는 여론을 좀 환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20대 국회 연장선에서 그냥 이제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견제구를 날리는 것만으로는 야당의 존재감은 살아나지 않고 20대 국회는 그나마 서로 과반이 안 됐으니까 힘의 균형이 있었지만 16국회 동물국회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통합당이 다른 전략을 구사할 시점에 왔다. 어쨌든, 민주당은 책임을 끌어안았는데 그만큼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18대0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